만점을 이끌다 강력한 끌림의 법칙 강민웅입니다. 자, 2026년 예비 고2 22 개정 물리학 커리큘럼 연간 커리큘럼입니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메가스터디에서 물리학을 가르치는 강민웅입니다. 반갑다 얘들아. 자, 이 2026년에 고2가 되는 여러분들, 너희들이 개정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첫 번째 수능을 보는 친구들이에요. 그렇죠? 네, 다만 이제 여러분들은 내신이 매우 중요하다는 건 아시죠? 그렇죠? 수능도 중요한데 이전 교육과정보다는 수시가, 즉 내신 위주 전형이 좀 더 강화가 되고 정시가 약간 축소가 됩니다. 네, 알고 있을 거야. 뭐 수능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중요해요. 그렇죠? 수능 최저도 있고 정시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2학년 때는 압도적으로 여러분들의 내신 관리가 중요하죠. 그렇죠? 그 중에서도 이제 자연계열로 진학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과학탐구가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고교 학점제에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했을 거야. 그렇죠? 어떤 과목들을 내가 이수를 하겠다 이렇게 선택을 했고, 그 빌드업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학과를 지원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안 맞으면 여러분들이 교과 역량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교육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이 2학년 내신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 자연계열이라고 하면 과학탐구, 그 안에서도 물리화학이 매우 중요하죠. 그렇죠? 물화생지 다 중요하겠습니다만 학문적으로는. 다만 이제 대학교에서 권장 이수 과목들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많이 했죠. 그렇죠? 많이 했는데 대부분 이제 자연계열 쪽에서는 물리화학, 생명과학 이 세 개를 권장 과목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리화학이 빠지기 상당히 힘들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과대학 쪽은 물리학과 화학을 대부분 포함을 시키고 있고, 메디컬 쪽은 화학과 생명과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이제 물리는 진짜 중요한 과목이 된 거예요. 학교 시험에서. 그래서 1년 동안, 사실 1년이 아니죠. 대부분 한 학기 동안 끝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이 물리학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제 커리큘럼과 함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게 2028 개편된 수능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2028학년도 입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제 커리큘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2028학년도 입시 이슈, 수시가 확대되죠. 그렇죠? 네, 현재 주요 16개 대학, 서울에 있는 인서울 16개 대학은 정시 비율을 40%를 이전 교육과정은 준수하게 되어 있어요. 네, 근데 그러니까 전국으로 따지면 이 4년제 대학들이 수시를 80% 뽑고 정시는 20%밖에 안 뽑아요. 근데 인서울에 있는 16개 대학을 지정을 해서 너희들은 40%를 권고한다. 사실상 강제입니다. 그래서 진짜 딱 수시하고 정시가 6대4 이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게 이전 교육과정이고, 근데 여러분들 교육과정은 어떻게 됐어요? 주요 16개 대학 정시 비중을 30%로 축소해야 된다. 정시를 줄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무래도 수능이 약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것도 선택 과목도 수능에서 없어지고 대신 이제 내신 과목에서 선택권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능은 이제 문이과 다 통합으로 보잖아. 그렇죠? 예.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정시가 좀 축소가 되다 보니 더더욱 내신이 중요한 상황이 되었다. 그렇죠? 예. 당연히 뭐 문이과 구분 없이 공통 필수 과목을 지정해서 국어, 수학, 통합사회, 통합과학 모두 선택 과목 없이 필수로 응시해야 된다는 건 다 아시죠? 그렇죠? 거기서 변별력이 약간 떨어진다라는 것도 알 수 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정시에서도 내신 반영 대학 및 학과가 증가한다. 서울대는 이미 발표를 했죠. 그렇죠? 예, 정시에서 정시는 이제 원래 수능 위주 전형인데 1단계에서 3배수를 뽑은 다음에 수능으로, 2단계에서 수능과 내신을 정시인데도 불구하고 6대4로 반영을 합니다. 와. 물론 뭐 1단계를 넘어서는 게 먼저 중요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정시마저도 내신 반영을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더더욱 내신이 강화가 되었다. 고교 정상화, 고교 학점제가 바로 그런 것들을 취지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신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꼭 1등급 맞자. 알겠죠? 네. 대학별 학과에 따라 권장 이수 과목들을 발표했습니다. 정말 많은 학교들이 발표를 했어요. 그렇죠? 서울대, 경희대가 먼저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중앙대, 고려대, 뭐 다른 학교, 동국대 뭐 다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딱 정리를 하면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가, 그게 중요한 평가 요소로 부상을 했죠. 그렇죠? 네, 교과 역량평가에 반영을 하고요. 정시로 가도 내신 반영이 되니까 정시에서도 교과 역량평가에 쓰겠다는 얘기예요.
학교에서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가. 공대로 가가지고 너희 뭐 기계과, 전기전자 가고 있다라고 했는데 물리학을 얘가 안 들었어. 내신을 보니까. 수능은 어쩔 수가 없잖아. 다 같이 보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특히 심화 과목 일반 선택이 사실상 심화죠. 그렇죠? 물리 심화, 화학 심화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안 듣고 물리 계열을 안 듣고 네가 기계공학과에 온다고? 아우, 넌 안 돼. 교과 역량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가 매우 중요하죠. 특히 2학년 올라갈 때 거의 3학년 1학기 거까지 선택한 학교도 많잖아요. 그렇죠? 예, 2학년 전체를 선택하잖아. 그지? 예, 그렇기 때문에 선택을 잘 하셔서 미리 여러분들의 진로 적성을 확인하셔서 그 빌드업을 잘 하셔서 입시를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정리하면 자연계열은 대부분 물화생 위주로 권장 과목이 지정되어 있고 인문계열은 그냥 관련 사회탐구 과목을 들어라 라고 해서 약간 중요도가 낮습니다. 인문계열은 권장이수 과목의 중요도가 높지 않아요. 자연계열은 매우 높다라는 거. 자, 그리고 개정교육과정 다 아시죠? 1학년 때 여러분들이 통합과학이랑 과학탐구 실험을 공부했을 거예요. 이건 다 이거는 기초 소양으로 공통 과목이야. 1학년 때는 선택이 없잖아. 고교학점제라고 해도. 너희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고교학점제가 시작되는 첫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택했죠. 그렇죠? 2학년 1학기 때. 이게 2학년 1학기죠. 2학년 1학기 때 물화생지. 아닌 아주 특수한 이제 뭐 자사고 같은 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2학년 1학기 때 물화생지를 선택을 하게 되죠. 근데 권장이수 과목이 자연계열 쪽은 대부분 물화생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학과 계열이 어딘지 잘 확인을 하고 선택을 해서 수업을 들어야 돼. 그리고 이 진로 선택 과목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이게 2학년 2학기 이게 이전 교육 과정으로 하면 이게 물원, 화원, 생원, 지원 이게 물투, 화투, 생투, 지투인데 그걸 원래 3학년 1학기부터 배웠단 말이에요. 2학기는 날라가 버렸단 말이야. 2학기는 반영이 안 되잖아. 3학년 2학기는. 근데 그걸 끌고 내려와서 2학년 2학기 때 둘 중 하나. 그리고 3학년 1학기 때 나머지 하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물리계열 학과, 물리랑 관계 있는 공대라던가 물리계열 학과를 가고 싶다면 이런 식으로 이제 빌드업을 하는 거고 화학 관련 이렇게, 생명 관련 이렇게, 지구과학 관련 이렇게 빌드업을 해서 선택을 해서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아마 대부분 선택을 해놨을 거야. 아마 2학기 올라갈 때 나중에 한번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얘기는 들은 것 같은데 그건 뭐 좀 지나가 봐야 알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까지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학년 2학기로 끌고 내려왔다는 거죠. 심화물리, 심화화학, 심화생명과학, 심화지구과학을.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제 저와 함께 물리학을 공부하려고 한 학기 동안 끝납니다. 이게 대부분 한 학기죠. 두 학기가 아니잖아요. 한 학기 안에 집중해서 이수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겨울방학 올라갈 때, 2학년 올라갈 때 반드시 물리학에 대해서 공부를 잘 해놓고 여러분 선택한 과목에 대해서 선행을 잘 해놓고 올라가셔야 됩니다.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분량도 많고 알겠지? 예,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 물리학은 이제 심화 과목으로 진로 선택으로 들어가면 역학과 에너지, 전자기와 양재로 나눠지게 되겠습니다. 이전 교육 과정으로 따지면 물2의 거의 얘가 3분의 2예요. 3분의 1이 전자기와 양자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예, 이렇게 개정 과학 교과 과목이 정해져 있다. 알겠죠? 학교에 발표된 거 잠깐만 볼게요. 자, 봐봐. 서울대 같은 경우는 물리, 천문, 기계, 전기, 원자핵, 조선, 항공우주공학, 물리교육 이쪽은 물리학을 권장 이수 과목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거 안 듣고 지원은 할 수 있으나 역량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합격하겠냐? 서울대 가고 싶은 애들이 얼마나 많아. 그렇죠? 예, 근소한 차이로 다 떨어지기 때문에 꼭 들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화학부, 화학 관련 학과 화학이고요. 생명 관련 학과. 그리고 의과대학이 여기 생명과학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예. 다른 학교들은 의과대학이 대부분 화생을 지정하고 있는데 여기는 생명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서울대는. 그리고 물리, 천문, 지구과학 관련 지구과학. 약학대학은 화학 또는 생명과학을 권장 이수 과목으로 지정을 하고 있고 중앙대를 잠깐 보면요. 중앙대는 두 개를 다 지정을 하고 있어요. 진로 선택까지. 사실 진로 선택만 지정을 해도 역학관을 들었다면 물리를 따라 듣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걸 지정하면 얘를 지정을 사실 안 해도 돼. 고려대가 그래. 고려대는 얘를 지정을 안 하고 얘들을 지정합니다. 근데 중앙대는 그래도 디테일하게 기계 관련 물리학과, 전기전자, 반도체, 사회기반 시스템공학부 이런 데는 물리화. 오케이? 그리고 에너지 시스템, 첨단 소재공학, 그리고 화학공학은 화학 또는 물리학. 물리학이 화학 관련돼도 많이 들어가 있다. 융합공학부는 화학과 물리 또는 생명과학. 건축 소프트웨어랑 사회 기반 시스템 공학부에서 도시 시스템 공학은 물리학을 지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리가 진짜 많아. 알고 계시죠? 물리화학이 워낙 중요해진다라는 거. 의학부는 생명과학과 화학을 지정을 하고 있고요. 그거에 따른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을 지정을 하고 있는 게 중앙대. 고려대는 이제 봐봐. 일반 선택을 안 하는 거. 물화생지를 지정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진로 선택 과목을 지정을 하게 되면 야, 물리학과 가는데 역학과에는 전자기 왕자를 했어. 물리학을 안 듣고 온 애는 당연히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얘를 지정해버리면 그거랑 관련 있는 일반 선택 과목을 듣게 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심플하고 영리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화학, 생명, 신소재 이런 데는 이제 역학과에는 이제 물리, 화학. 알겠죠? 이 4개 중에 2개를 권장 과목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따라 권장 과목이라고 하기도 하고 핵심 과목, 역량 과목 이렇게 이름들이 다 달라요. 근데 권장 이수 과목이라고 일반적으로 부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하고 있다. 권장 과목을 진로 선택을 고려대학교는 지정을 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교 내신에서는 잘 생각을 해야 돼. 내가 어떤 계열로 갈 것인가를 미리 쫙 검색을 하고 나중에 약간 변화가 있더라도 크게 어떤 바운드리 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이수 과목들 고교 학점제를 통해서 선택을 해서 공부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계정 물리학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자, 물리학이라는 거는 이해 위주 과목이란 건 너희들 다 알 거야. 물론 암기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압도적으로 이해가 중요하죠. 그래서 계정 물리학의 학습 방향을 물리학과 함께 설명을 해 드린다면 암기만 해서 막 대입하는 방식은 안 돼요. 될 것 같지만 안 됩니다. 고득점을 할 수가 없어요. 이해하고 부수적으로 나오는 공식들을 당연히 외우고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 이해가 매우 중요해요. 이해가 사실상 80이야. 물론 나온 공식을 못 외우면 문제를 못 풀겠지만 중요도로 따지면 이해가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공식을 공부했으면 그걸 어디다 쓸 수 있는가, 그렇죠? 적용할 수 있는가, 이해하고 적용하는 능력. 그리고 탐구 요소들이 되게 중요해요. 자료 해석을 한다거나 물리에서도 그 자료 해석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물리는 다른 과목과 다르게 자료 해석이라고 해도 대부분 원리 위주의 이해를 잘 했느냐를 물어보게 됩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그런 공식들을 선택해서 적용하는 능력을 강화해야 되겠고요. 내신 공부이기 때문에 학교 교과서가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선생님, 교과서가 시험 범위지 어디가 시험 범위입니까? 선생님이 수업한 게 시험 범위입니다. 알겠죠? 네. 교과서에는 어떤 다루지 않는 내용인데 그거에서 파생된 내용들이 있을 수 있잖아? 그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배경지식을 갖고 있잖아요. 그걸 다 가르쳐버린다고. 대부분 가르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기하고 판서하고 자료 주고 이런 거 있지. 그게 시험 범위야. 그래서 내신 공부를 할 때는 선행을 할 때는 교과서 위주로 공부를 한다면 학교 시험 준비를 할 때는 더 확장시켜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저도 책 만들 때 그렇게 만들고 시중에 나와 있는 참고서들도 이거는 어떤 교과서에만 있다. 교과서가 많단 말이야. 많은데 그 중에서 5종쯤 돼요. 5종쯤 되는데 그 중에서 하나에만 있는 것도 있어. 그것도 선생님이 가르치면 니네 학교에서 이 교과서를 선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출제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 수업을 충실하게 듣는 건 기본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예,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성실하게 공부하자. 기존 기출문제들을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전 교육과정을 2015 개정 교육과정이라고 하는데 거기 물리학 1 그거랑 중복되는 내용이 아주 많아요. 아주 많아. 그래서 이전 교육과정에 중복되는 범위라면 기존 기출문제들도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명심해. 당연히 제가 만든 책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지? 그리고 그래프 자료에서 이 탐구 요소들을 좀 강조하기 때문에 이 실험형 문제들에 대해서 훈련을 좀 많이 해야 된다라는 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거를 방향으로 잡고 여러분들이 공부해 나가시면 돼요. 알겠죠? 네, 자, 그거에 맞게 이제 제 커리큘럼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민욱 물리학 내신 대비 커리큘럼. 자, 개념 완성, 실력 완성, 시험 대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시험 직전 대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타터팩 개념 완성인데 문제풀이가 매우 적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교과 개념,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개념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입문 강좌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대충 쉽게 보는 입문 강좌가 아닙니다. 알겠죠? 이거는 중급 입문서예요. 중급 입문. 물론 완전 기초부터 품고 있는데 내용적으로는 최대한 모든 내용들을 품으려고 해. 이게 전범위입니다. 전범위. 일반적으로 원래 입문교재 그러면
그냥 일부 좀 어려워하는 단원만 딱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수박 겉핥기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스타터팩은 그렇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입문 강좌이긴 하지만 전 범위를 충실하게 다루는 강좌예요. 여러분들 개념을 2번 정도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방학 동안에 이걸 공부했다라고 하면 빨리 공부하고 그 다음 단원 실력 완성으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실력 완성에서는 완자 물리학이 진행이 될 겁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그 완자예요. 알겠죠? 예, 여기에 있는 것들을 아주 충실하게 설명하면서 많은 문제풀이를 해요. 그래서 이것도 중급에서 이건 중상급 정도까지 갑니다. 예, 그리고 최상위 문제까지 포함되어 있고 아주 많은 문제들을 품고 있어요. 그래서 강좌가 되게 길어요. 얘는 한 25강 정도, 잠시 후에 좀 더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만 25강쯤이지만 얘는 60강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험 범위를 잘 맞춰가지고 공부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많은 문제와 충실한 모든 개념, 이게 완자 물리학이 된다. 알겠죠? 네, 정리 한번 다시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시험 임박했을 때 직전 대비, 그래서 스피드 개념, 쇼텀, 짧은 기간 동안에 시험 직전 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에 압축 개념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괄호넣기 하는 워밍업, 그리고 유형 분석을 하는 클로즈업, 그리고 다량의 문제들 연습하는 버닝업,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시험 대비입니다. 중간고사랑 기말고사 시험 대비로 여러분들이 직전 시험 대비로 활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3개, 스텝 1, 스텝 2, 스텝 3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한 학기 동안, 사실 이게 한 학기 동안 집중되는 경우는 이전 교육과정까지는 흔치 않았어요. 대부분 물리학 그러면 전체 1년 동안 다뤘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한 학기예요. 고교학점제에서는. 그러니까 컨텐츠의 이 스텝이 많다고 여러분한테 무조건 좋은 게 아니죠. 그렇죠? 왜냐면 못하니까요. 그 시간 안에. 그렇기 때문에 이 3개를 완벽하게 해 나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내신에서 만점 1등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하나하나 단계 스타터팩, 완자물리학, 그리고 쇼텀까지 상세하게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기본 개념을 완성하는 물리학 스타터팩입니다. 개정교과서가 당연히 반영되어 있고 3단계 맞춤학습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좀 더 세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튼 얘는 기본기를 다지는 개념 완성, 개념 위주예요. 개념 위주 강좌입니다. 개념을 완성하는 강좌. 그래서 문제풀이가 매우 적어요. 그래서 빠르게 여러분들이 개념들을 쫙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개념들을 쫙 훑어볼 수가 있어요. 알겠죠? 문항수는 매우 적어요. 적습니다. 그래서 개념이 거의 85% 정도? 한 15%만 문제풀이가 들어있어. 그래서 문제풀이는 완자라던가 쇼텀을 통해서 보완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40분 기준으로 해서 한 25강 정도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전범위로 되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수박 겉핥기로 개념 설명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물론 뭐 아주 심화된 내용을 막 고난도 부분 문제들을 막 집중해서 보거나 이런 강좌는 아니야. 그런 것들은 이제 완자 물리학에서 비법 특강 같은데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그게 바로 스타터팩이 되겠어요. 알겠죠? 네. 얼마 전에 완강을 했습니다. 좀 전에. 알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올라갈 때 아마 거의 내가 마지막 한 강 정도 남아있네요. 그렇죠? 맨 뒷부분 마지막 강좌가 남아있는데 그거까지 완료가 돼서 거의 비슷하게 여러분들이 만나보게 될 겁니다. 스타터팩이고요. 물리학 스타터팩. 이걸로 시작을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그걸 공부한 다음에 이어서 이제 실력 완성을 하는 완자. 12월에 개강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뭐 12월 달에 이걸 보고 있을 수도 있고 12월 개강을 하게 되는데 지금 11월 말 정도 됩니다. 기본 개념부터 심층 내용까지 다 다루고 있어요. 아주 충실하게 완자라는 책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선생님들은 이런 시중교재랑 함께 계약을 해가지고 이렇게 제휴를 해가지고 강의를 진행을 할 때 그 책대로 수업을 안 하는 거야. 그냥 자기가 가르치는 데 막 가르치는 거야. 막 문제도 다 안 풀고 막 이렇게 띄엄띄엄 풀고. 왜냐하면 자기랑 안 맞으니까. 그럼 사실은 시중교재를 활용하는 효율도 떨어지고요. 의미도 퇴색됩니다. 저는 이전에도 완자 강의를 했었는데 계속 해왔는데 이 학생들이 고2 학생들이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이 선택을 했어요. 네,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이 선택을 했는데 왜 그러냐면 제 완자 물리학 강의를 이 책의 순서를 완벽하게 지키면서 모든 걸 설명을 합니다. 여기 있죠? 예. 이 책에 맞춰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책을 공부하기 왔는데 책이랑 순서도 다르고 뭔가 찾아보기도 힘들고 문제도 대충 풀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모든 문제를 풀어나갑니다. 뭐 괄호 넣기는 안 풀어요. 괄호 넣기랑 OX는 안 푸는데
여기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다 풀어드립니다. 중단원 마무리 문제라던가 대단원 마무리 문제 이런 것들까지 모두 풀어서 여러분들이 내가 안 풀리는 게 있어? 그러면 강의를 오픈하면 반드시 그 강의에 대해서 해설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강의 수가 좀 많아요. 40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60강 정도 됩니다. 근데 그 60강이 한 강 한 강이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는 꼭 필요로 하는 그런 강좌들로 진짜 밀도 있게 진행이 되는 강좌가 바로 저의 강민웅의 완자 물리학 강의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12월에 개강이 되는 실력 완성 완자 물리학이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3월 달이 되면 이제 중간고사 그리고 이제 기말고사 이렇게 대비를 하게 되잖아요. 그때 다시 한번 문제풀이를 하면서 시험 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쇼텀 시험 직전 대비가 3월 달에 기강이 됩니다. 앞부분에 압축 개념이 들어가요. 압축 개념. 압축돼서 개념들을 쫙 훑어볼 수 있게. 알겠죠? 그게 앞쪽에 들어가고 바로 옆에 워밍업이라고 해서 괄호넣기가 쫙 나옵니다. 용어 정리들. 그리고 한 장을 넘기면 버닝업이라고 해서 클로즈업이라고 해서 유형들이 나오고 그 유형에 대한 유사 문제들이 밑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클로즈업을 통해서 유형별 학습을 하고, 그리고 다량의 문제들을 훈련하는, 시험 직전에 막 많이 풀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버닝업 문제로 구성을 해 놓았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버닝업 문제 뒷부분에는 서술형 문제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런 방식 구성되어 있는 게 바로 이 쇼텀 물리학이 되겠어요. 구성은 중간기말 한 15강, 15강 좀 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그동안 우리가 공부해왔던 것들을 차분하게 개념 정리를 하면서 유형들을 살펴보면서 다량의 문제들을 엔제 형식으로 풀어가면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에서 만점을 노리는 거죠. 여러분들 한 학기 동안 공부하기에는 가장 효율적이고 완벽한 커리큘럼이라고 자부한다. 알겠죠? 잘 따라만 와주면 여러분들이 물리학 어렵지 않다라는 걸 느낄 거예요. 그리고 또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극복하는 재미도 있을 겁니다. 그게 제 물리학 강좌의 특징이 되겠어요. 그래서 제 그 슬로건이거든요. 만점으로 이끌다 강력한 끌림의 법칙. 시작할 때 항상 이걸 외치고 시작을 하게 되는데 외칠 때 그 AI 자막이 자꾸 강력한 끌림의 업체 이렇게 나오는 건 양해 바랍니다. 잘 못 알아들어 먹더라고. 자, 제 슬로건처럼 여러분들의 점수를 만점으로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년 동안 1년이 아니지. 한 학기 동안, 한 학기 조금 넘을 거야. 방학부터 여러분 공부할 테니까 여러분들 저와 함께 열심히 재밌게 물리학 공부 해보도록 합시다. 본 강좌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고맙습니다.